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이번 대선 치르고 나서 또 어김없이 터졌습니다. 부정선거 이슈인데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충격적 뉴스가 하나 지금 나왔습니다. 이건데요. KBS 뉴스 속보, 백악관 중국의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개입에 반대한다. 요게 대한민국 대선이 끝나자마자 6월 4일자 기사로 지금 이게 나왔거든요. 이게 속보기 때문에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어떤 짤막한 헤드라인만 있는 기사인데 KBS 뉴스이기 때문에 이게 가짜일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가짜일 가능성은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겨냥했다 혹은 폴란드를 겨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폴란드가 이번에 대선을 치르고 거기는 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역전을 했더군요. 작은 차이지만 이겼고요. 친 트럼프 친 유럽 후보가 이겼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친 트럼프 친미가 아닌 어쩌면 친중 그리고 친북일 수도 있는 종북일 수도 있는 종중일 수도 있는 인사가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자마자 즉각 이제 이런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이제 조만간 내용도 나오겠죠. 이거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보거든요. 이재명은 대북 송금권 물려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 밑에 있던 부지사가 벌써 1심,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건 빼박입니다. 대북 송금권 이거는요. 그래서 이재명은 대통령은 됐지만 첩첩산중에 좀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 당장 사법 리스크가 지금 하나 찾아오잖아요. 대법원의 그 파기환송심 이제 고등법원에서 바로 이제 이렇게 작업 들어갈 텐데요.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면 다시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결정을 합니다. 그럴 때 유죄가 이제 확정이 될 경우 이재명의 이제 대선 지위, 대통령 지위가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엄청난 어떤 내부 혼란이 일어나겠죠. 내전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이때 해결사 노릇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거든요. 트럼프 정부에서 이걸 백악관에서 직접 이것을 발표할 정도로 이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큰 것 온다, 올 것이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미국이 갖고 있다고 봐요. 그거를. 다만 트럼프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정치인과는 달리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비즈니스맨인데 그것도 탁월한 비즈니스 능력을 갖고 있고 협상이 대가라고 합니다. 저는 그걸 협상 카드로 꼽을 치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스카이데일리 99 그게 가짜라고 보기에는 무리예요. 아직 이럽니다.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걸 대한민국 대선에 던지지 않았던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다른 목적, 더 큰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생각은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 보면 되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특히 중국을 상대로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게 이제 엄청난 관세 전쟁 터졌었고요. 그리고 경제 이슈를 갖고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또 여기에 대해서 지지 않을 세라 막 계속해서 그냥 맞불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토류를 갖고 지금 무기화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미국도 지금 공격은 하고 있지만 다소 당황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렇지만 트럼프 스타일이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끝장을 본다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미중 관계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를 조금 더 위에 이제 두고 이제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시진핑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스카이데일리 99 같은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냥 이게 황당한 거짓말이다라고 하기에는 거짓말이라는 증거도 없어요. 스카이데일리 99 그것이 맞다라고 완벽하게 입증은 안 됐지만 저는 굳이 따지자면요. 거짓말이 아닌 쪽에 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이걸 최종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지금 드러나야 되는데 드디어 이제 시작한 것이 아닌가. 행동 개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걱정 마세요. 이기고 돌아왔습니다라고 했던 말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저는 어느 정도는 유효할 것으로 봅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요. 분명히.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그 어떤 카르텔이 가동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벌써 인터넷 커뮤니티 가보면은요, 이제 우리 이제 부방대 대원들이라든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데 빳빳한 투표지, 형상, 기억 종이가 또 등장했습니다. 저는요, 이 부정선거 이슈화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국민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인식시키는데 다소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 저기 정황이 그 뭐 사전투표 비율 뭐 등등 해서부터 해서요. 그리고 투표지가 이상한 것들 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붙어 있는 저 투표지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쫙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집중을. 원래 그런 겁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범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부 그냥 허지부지되고 말았어. 어떻게 보면은. 그중에 딱 한 개만 있었으면은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집중을 못해서 그래요. 대장동을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뭐 12개인가 그렇잖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역설적인 이야기가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이슈도 말이죠. 저는 다른 거 일단 내려놓고 빳빳한 종이 이거 하나에 올인해야 됩니다. 보통 이야기하기로 이제 사전투표 비율이 뭐 이거는 벼락 맞을 뭐 사람이 벼락 맞은 사람이 또 벼락 맞을 수도 있는 그 확률보다도 더 낮은 확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일반 국민들이 그거 잘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얼핏 보면 뭐 수학적 통계 확률 이거 놓고 보면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이 다이렉트로 바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증거 자료는요. 빳빳한 투표 용지, 이 묶음 다발이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그리고 그 봉인함 떼고 막 이렇게 뭐 수시 넣는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 자료로 보이지만 거기 참관원이 같이 있다라고 보통 또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것도 그닥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걸 부정선거로 바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기 이제 관외 투표가 와가지고 수수 넣는 그 과정으로 보고 또 그걸 또 이렇게 뭐 그런가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도 반박 못하는 거는 딱 한 개가 있는데 빳빳한 투표지 요거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거 갖고 승부를 걸어야 돼요. 빳빳한 투표지 이게 대량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일단 사람들이 봐가지고 생각 없이 바로 딱 알 수 있는 것이라야 됩니다. 바로 이재명이 지난 대선 때 이번 대선 말고요. 지지율을 가장 많이 떨어뜨린 것은 대장동이 아니었습니다. 대장동은 복잡한 사안이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하고 잘 몰라요. 사실은 일단 그걸 갖고 이재명을 지지율을 떨어뜨리지 못했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지만 우파에서 오히려 이재명 지지율을 그때 떨어뜨린 것은 법인카드죠. 법인카드. 법인카드 이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냥 꽂히는 그런 이슈거든. 그 법인카드 이슈가 매일매일 터졌다고요. 하루 한 건 이런 식으로 거의 한 달에 뭐 그냥 수십 건 터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재명 지지율을 많이 깎았죠. 그것처럼 부정선거 이슈에 있어서는 제일 핵이 되는 중심이 되는 아이템이 하나 필요한데 저는 형사기억종이 이거라고 봅니다. 그 모든 것을 압도한다라고 봅니다. 예. 사람들이 딱 봐가지고 바로 알아채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죽고 저것도 죽고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벼락 맞은 사람이 또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더 낫다라는 이야기는 과장된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리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가 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수학적 통계 이런 것을 이해하려고 안 한다니까요. 뭐 우파들은 사전투표 싫어하잖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유야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근데 물증으로 딱 보게 되면은 어쨌거나 빳빳한 용지, 투표 용지 요게 이제 가장 확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국제선거감시단이 왔잖아요. 이들도 분명히 사후 어떤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선 과정을 다 지켜봤고요. 한국 선거제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3점 내지 4점이다.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독재 국가에서 부정선거를 많이 저지르는데 그 국가의 흡사하다라는 수준입니다. 국제선거감시단이 지적하는 선관위의 문제 이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미국하고 다르다라는 거라고 합니다. 선거 시스템 자체가 미국은 각 카운티별로 많은 카운티가 있잖아요. 독립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그 관리하는 시스템이. 그런데 대한민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걸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기서 뭐 구석구석까지 울릉도까지 뭐 제주도까지 다 이렇게 만지작거릴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 누구? 국제선거감시단이라며 출몰한 외국인 4인방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어떤 세력들은 이들을 이제 비하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도 있었죠. 자, 폭동을 선동하는 미국 선거감시단 추방시켜라. 자주 씹어. 이거는 전부 다 정복 세력들이죠. 정복 매체죠. 자, 미 국제선거감시단 방한 한국 선관위의 투명성, 공정성을 촉구했다. 그런데 많은 자료들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부방대가 지금 수집한 자료들, 지금 모아놓은 어떤 증거들은 전부 여기 국제선거감시단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해 놓고 있거든요. 부방대하고 MOU를 체결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제 봐도 무방합니다. 그것과 함께 지금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이런 긴급 뉴스가 나온 겁니다. 중국의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개입에 반대한다. 이건 뭐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부정선거 카르텔 뒤에는 배후에는 중국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세력은 저는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너무도 위험한 일이고 목이 날아갈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결국에는 시진핑과의 문제 속에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사실 이 부정선거 이슈는요. 시진핑 이전에는 그닥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시진핑이 등장하면서부터 이게 심해졌죠. 주변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이런 게 아니에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14개 나라인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정선거 이슈가 지금 터지고 있죠. 자, 키르기즈스탄 대통령 선거감시단 파견 상세 보기, 미국 극우 세력 국제선거감시단 사전투표소 방문 이런 식으로 극우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이 소위 자유우파 보고 극우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극좌 세력, 정복 세력, 정중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큰 것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와야 이재명의 정말 충격적 어떤 권력을 지금 갖게 되는 거거든요. 3권을 다 장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괴물 정권이다 그러는데 저것을 끝장낼 수 있는 힘이 대한민국 자체만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미국이라고는 세계 초강대국, 최강대국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의지가 실린 결정적 한 방이 와야 된다. 분명히 있습니다. 카드는. 다만 그걸 쓰지 않고 있다.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런 긴급 뉴스가 터지는 겁니다. 자, 이걸 보더라도 분명히 뭐가 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